자, 한국사 38쪽입니다. 세도정치와 흥선대원군의 통치. 세도정치가 전개되다. 우리 앞에서 이제 영조, 정조라는 사람이 시험 범위였죠. 영조랑 정조.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조선은 탕평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정조가 이제 사망하게 돼요. 정조가 탕평 정치를 완성을 못했어요. 완성을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죽게 돼. 그리고 정조의 어린 아들이었던 순조가 즉위를 했습니다. 순조는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왕이 어리면은 엄마가 대신 이렇게 정치를 좀 관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가 운영이 됐는데 수렴청정이라 하죠. 그 과정에서 왕의 외갓집, 외삼촌, 외할아버지 이런 외갓집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 운영이 나타나요.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순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종 때까지 이어져요. 왕시대 외척들, 외갓집 사람들이 정치 가문, 유럽 가문이 정치를 주도하는 방식이죠. 세도 정치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가문은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 이 두 개의 가문이 정치 권력에 관여를 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했다. 자, 그렇게 정치를 이제 자기들이 고위 관직을 독점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패단으로 이어지느냐? 원래 조선은 관리를 선발할 때 과거제를 봤었지. 근데 과거 시험이 아니라 이들에게 돈을 바치고 관리가 되는 매관 매직이 성행을 해요. 매관 매직이 성행을 하고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이미 주고 나서 관직을 샀으니까 본전 뽑아야 되겠지. 내가 투자를 한 만큼. 그러면서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자신의 그 본전을 챙기려고 해요. A라는 사람이 세도 가문인 B에게 돈을 주고 관직을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방관이 되었습니다. A는 자기가 쓴 돈만큼을 백성들에게서 뽑아내는 거죠. 내가 이만큼 돈을 썼으니까 니들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난 그걸 메꾸겠다. 그러면서 세금 제도에 엄청난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매간매직이 성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의 제도에 엄청나게 폐해가 나타나면서 농민들에게 심각한 위기를 이렇게 농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좀 위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시 일어났던 대표적인 농민 봉기, 이거 교과서에 없는데 적어주세요. 홍경래 난하고 그리고 임술 농민 봉기, 이런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이 세도 가문의 권력 독점을 끝내고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 왕은 아니죠. 왕의 아빠입니다. 왕은 고종이었고 흥선대원군은 그 전 왕이었던 철종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엔 확률이 높았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그 어린 아들,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본인이 권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도 정치의 이런 문제점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먼저 통치체제 정비. 일단 이때 세도 정치 당시에 권력을 독점했대. 이들은 비변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안 적었었는데 비변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었거든. 그 비변사 중심의 그런 거를 폐지를 하고 조선 전기에 의정부 육조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삼군부라고 해서 군사를 다루는 기구인데 이 삼군부의 업무를 부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당파를 가리지 않는 인재를 등용. 골고루 인재를 등용합니다. 뭐 풍양주씨라고 뭐 관직을 가고 이런 게 안 되죠. 그리고 통치 규범 정리. 대전 회통. 육전 조례. 이런 법전을 편찬을 했습니다.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조선 전기의 궁궐이었던 경복궁을 중건을 해요. 자, 경복궁 조선 전기에 만들었던 궁궐입니다. 근데 이 경복궁이 언제 불탔냐?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어요. 임진왜란 때 불타고 다시 건설을 못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해요. 다시 건설합니다. 왜? 왕실의 권위를 위해서.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규모 건설을 하려면은 이거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 경복궁 중건에 들어가는 비용 마련을 위해서 원납전이라고 하는 기부금을 받아요. 처음엔 이게 기부금이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내는 방식의 기부금이었는데 원납전 기부금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워. 그러니까 나중에는 강제 징수를 합니다. 이게 기부금에서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원납전이. 그리고 당백전이라고 해서 고액 화폐를 풀어버립니다. 상평통보의 100배가 되는 하나당 100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시중에 갑자기 100만원짜리 화폐가 풀리는 거죠.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당시에 이 경제 인플레가 오게 돼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시중에 갑자기 이렇게 고액 화폐가 풀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고 건설의 현장에 마지막으로 뭐 양반들의 묘지림 같은 거. 원래 양반들의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조상 무덤이잖아. 근데 묘지림 이런 거를 강제로 잘라가지고 이거를 경복궁 중건에 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 흥선대원군의 이 정책들 너무 강행했죠. 당시 백성들, 양반들 모두에게 불만을 사게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실각한데 이거 쫓겨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경복궁 중건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수치제도 개혁. 아까 삼정의 문란 했었잖아.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 요 세 가지를 삼정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개혁을 하게 돼요. 일단 전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양반들이 땅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양반들의 숨겨놓은 땅을
다 재조사하는 양전 사업을 벌입니다. 다음, 군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군정의 폐단은 당시 뭐 죽은 사람한테 군포를 매기고,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한테 군포를 군대 가야 된다면서 세금을 뜯고, 이런 방식으로 막 운영됐거든. 자, 그런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 왜? 양반들은 군포를 안 내고 있었거든. 양반들도 군포 납부해라. 신분에 가리지 않고 군포를 거두게 합니다. 양반들이 군포를 안 내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한 거죠. 다음에 환곡이라는 거는 쌀을 빌려주고, 국가에서 이제 쌀이 없던 봄에 쌀이 없거든. 겨울 동안 먹고 나서. 그래서 봄에 쌀이 없으니까 쌀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돌려받는 그 빈민 구술제도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한테 쌀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원래는 되게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이 매간매직으로 관직을 산 사람들이 완전 고리대를 한 거야. 사채업으로 막 쓴 거죠, 자기네 마음대로. 자, 그 고리대 방식으로 운영되던 환곡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 각 지방에 좀 명망 있고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해라. 그래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방식인 사창제로 운영을 합니다. 자, 양반들이 숨겨놓은 토지를 재조사하는 양전사업, 양반들에게도 군역의 의무를 부과해서 돈을 받으면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호포제, 그리고 국가에서 고리대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에 명망 있는 사람이 빈민들을 구휼하게 하는 사창제, 자, 그런 방식으로 바꿔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서원철폐. 서원은 원래는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이면서 선현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이 서원이 처음에 그 목적하고는 달리 붕당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뭐 노론, 소론, 뭐 난임 막 했었죠. 우리 그 각각의 서원들이 그 지역에서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카르텔 형성을 해가지고 붕당의 근거지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을 수탈을 해요. 얘네들 세금도 안 내거든. 그 와중에 뭐 선현한테 제사 지내야 된다, 공자한테 제사 지내야 된다 하면서 백성들을 막 수탈해. 이 서원 문제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은 전국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철폐해버립니다. 전부 다 문 닫아버려요. 강행하죠. 자, 난리가 났죠. 양반들이 이거 막 반대를 합니다. 양반들의 반대. 반면에 일반 농민 백성들은 환영을 했겠지. 이런 거는 자기들이 수탈당했으니까. 흥선대원군은 이 양반들의 반발에 대해서 만약에 뭐라고 했냐, 만약에 공자, 그 유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백성들을 괴롭힌다면 난 용서치 않겠다. 근데 지금 우리 서원은 완전 도둑들의 소굴이다 라고 하면서 강행해 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은 개혁 정치를 펴면서 세조 정치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내부에서 했던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대외적으로 흥선대원군은 어떤 또 개혁을 했는지, 어떤 그 입장을 취했는지 보도록 할게요.